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박탈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 올림픽공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참정권 쟁취운동은 오늘로서 벌써 14일째입니다. 이제 지칠 법도 한데 서울경찰청장 박정보의 폐가망신 발언이 오히려 동력이 됐고 시민들은 흔들림 없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이 나면 오히려 참여 인원이 더 폭증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6,300여 명의 교수단체가 가세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오늘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함성을 따르라, 청년 학생의 잠실 함성은 21세기 K선거혁명이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함성에 교수들도 목소리를 함께 하고 나선 것인데 폭염만큼이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교모의 성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공화국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6월 3일 본투표 시간부터 지금까지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추가 지급되었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의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관내 사전투표 결과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개표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전국 869곳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1000표가 넘는 뭉터기 누락 발생 지역이 파악됐으며 일부 개표소 집계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 이상의 조작이 의심되는 후보 간의 득표수가 뒤바뀐 지역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동안 주권자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온 부정선거의 의혹이 가시적인 증거로 드러난 것이다. 저러한 기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여당, 대다수 언론은 여전히 부실선거를 주장하며 주권자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사실 드러난 팩트가 이 정도라면 당연히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함에도 이재명 정권은 선관위의 책임으로 한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오직 선관위에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민노총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언론이 입을 쳐닫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교모는 이어서 우리가 널리 그리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현상들은 선관위, 즉 정보의 의도된 결과라는 고도의 심정을 갖게 한다. 고의가 아니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투표지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인한 결과 발생이란 뜻이다. 설령 부분적 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일부의 사실에 편성하여 선거 부정을 부인하고 선거 관리 전반의 부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 국민과 역사와 이성을 농락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은 그 공범에 다름 아니다. 선거는 인민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국가 공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관리의 부실은 모두 법적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6년 6월 3일의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최고 책임자의 책임으로 귀속한다고 본다. 결국 이재명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는 말이나 다름없죠. 6월 5일 2030 세대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급속히 운집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한 주권자 국민으로서 6.3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모바일 실시간 방송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가 향후 공정하고 명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매일 수만 명의 인원을 유지하며 24시간 참정권 침탈 증거보전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재투표, 당일 투표 수개표의 구호만 제창하고 스스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합창하며 온전한 참정권의 회복을 염원하는 유권자 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파와 이념, 세대와 성별의 구분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인된 자부심과 시민적 책임감의 자각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의로운 공명이 있을 뿐이다. 어느 언론인이 지적했듯이 그들은 주권자가 여기 있다, 국가는 어디 있는가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보편적 양심을 추구하며 자유, 진실,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6월의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있을 밤을 지새면서 국민 참정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의 의기와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운영 책임을 맡은 이재명 정권과 헌법기관, 제4부인 언론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6.3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각급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시킨 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고 주도하는 특검을 구성하고 대통령은 이를 인준하여 6.3 선거 관리의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라. 하나, 대통령은 6.3 사태에 대하여 헌법상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 국가원수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역사와 미래 세대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 언론기관은 민주국가의 제4부다. 이른바 레거시 언론은 6.3 사태에 대한 의도적 외면과 왜곡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를 명시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민주공화국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이유인 권리의 양도 불가한 기본적 인권 그 자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공명하고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으면 주권은 사멸하게 된다. 2026년 대한민국 잠실의 주권의 함성은 26년 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유혈 사태로 인한 헌정 중단의 비극을 재현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과 그 대표, 사법부와 언론기관이 부정선거의 암흑이 아니라 무결선거의 양지에서 통합과 번영을 구가하라는 문명적 명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수반, 국가원수, 민족 지도자로서 역사와 미래 세대를 향한 실천한 책임이행은 바로 이 문명적 명령에 대한 자각의 발로였다. 6.3 사태가 담고 있는 진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와 언론은 오늘의 역사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정교모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청년의 주권자적 함성을 21세기 K선거혁명의 향도임을 확인한다. 우리 교수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번영을 위해서 청년들의 열망을 지지하고 그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투표일 전날에 다 준비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지를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일괄 인수했다고 했는데 그조차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리고 더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과연 허수아비였을까요? 아니면 총괄기획자였을까요? 심지어 현직 선관위 직원이 익명으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사례를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선관위 해체는 물론이고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관련한 기가 막힌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태학이 재임 중 3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3번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 억대에 달하는 배우자 동행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동부인해서 해외 유람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 및 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태학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항공료와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원의 선관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정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태학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습니다.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총 9,053만원이었습니다. 한석에 1,262만원인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비롯해서 식비, 숙박비 등 노태학의 배우자를 위한 비용을 모두 중앙선관위가 지불했습니다. 또한 노태학이 선거정치제도 의견 수렴 및 재외선거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보고서를 보면 부인과 팔짱 낀 사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이랬으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출장이 제대로 되었을 리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그러나 이 같은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는 엉망으로 하면서 선관위 비용으로 부부 동반 해외 비용을 관행적으로 다녀왔다는 사실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여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과거 공직사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최소한 항공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태학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수장이 이 정도인데 선거관리가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서 선관위의 관행적인 부정선거를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